해볼 겁니다. 좀 전에 인코딩한 영상을 올리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업로드를 하실 때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게 나올 텐데 파일 선택 누르셔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제가 테스트용 영상이었기 때문에 영상 테스트라고 이름 준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은 아마 동영상의 이름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 제목에 이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목에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설명에도 키워드가 있으면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테스트 영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은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검색할 키워드, 우리 언제나 키워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목에 들어가도록 지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이 설명은 동영상 밑에 보여지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제품에 대한 시연 영상이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서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사러 갈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있으시니까 그걸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시글로 연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크롬을 눌러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뭐 게시글이면 게시글도 좋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면 상세 페이지도 좋고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얘랑은 전혀 상관없긴 하지만 유튜브 URL을 복사해서 블로그에 있는 이 트롤리 버거젤리에 대한 URL을 여기다 넣어보려고 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컨트롤 V에서 붙이면요, 일단 블로그 거다라는 것도 딱 알 수 있을 뿐더러 여기를 눌러서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서 유입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체크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배기도 싫고요, 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비틀리 사이트 기억하시죠? bit.ly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비틀리가 지금 시간이 걸리나요? 아닐 텐데. 일단 비틀리로 가서 URL을 줄여요. 단축 URL을 줄여서 넣게 되면은 로그인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URL을 만들었을 때 그 통계 정보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롱 URL을 넣고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짧은 URL이 나오게 되고, 그죠? 만약에 이걸 굳이 바꾸겠다면 여기다가 제품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작해 놓으면 요게 이름이 바뀌어지기는 해요. 지금 얘가 조금 동작을 느리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이름은 이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요런 이름을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소다 보니까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돼서 이름을 딱 짓기가 쉽지는 않으실 건데, 요런 거를 카피를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 넣게 된다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URL을 클릭했을 때 어느 날 몇 시쯤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그 유입률 또한 알 수가 있죠. 요거 이제 만들어진 거는 여기저기에 붙일 거예요. 유튜브에도 붙일 거고 페이스북에도 붙일 거고 뭐 인스타 같은 데도 위쪽에 비틀리로 붙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비틀리에 들어가셔서는 어디에서 클릭이 좀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 유입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틀리를 조금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걸 굳이 이름을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브랜딩이다 하면 바꿔놓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알고 있죠? 샵 해가지고 붙이는 거, 그것도 지금 연습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몇 줄만 적어보죠. 뭐 한 3개, 4개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이 해시태그 또한 역시 태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했을 때 걸려져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샵을 붙여서 나타내는 해시태그는 밑에 적는 태그랑은 달리 밑에도 보시면은 태그 적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적은 거는 안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위쪽에도, 제목 위쪽에도 나타나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부분에 달아주시고, 원래 이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내가 영상을 올린 거에 중간중간 스냅샷이 이쪽에 쫙 떠요. 3개 정도가.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기 싫어서 한동안은 영상의 앞에다가 제목만 적어서 올렸었는데, 언제는 그렇게 영상의 제목 부분이 딱 떠가지고 바로 누르면 됐지만 일단 이쁘진 않죠. 근데 안 뜰 때도 있어요. 왜? 그냥 얘가 알아서 체크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예 예쁘게, 아예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끌기 위해서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게 적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좀 전에 만든, 제가 아마 사이즈 좀 전에 알려드렸죠. 사이즈 어떻게요? 1280에 720, 1280에 720 사이즈로 놓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좀 전에 그냥 대략적으로 만든 거 무료 이미지에서 있었을 건데, 얘를 선택을 해보면 그걸로 요 부분에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딱 뜨니까 훨씬 더 예쁘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눌렀을 때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죠? 자, 재생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재생 목록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하나의 파일이라 생각한다면 그 파일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을 수 있는 폴더가 재생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재생 목록을 해놓으면 좋은 점은요, 이 재생 목록에 있는 누군가가 이 재생 목록을 볼 때 재생 목록에 있는 다른 영상, 다른 영상으로 영상을 다 본 후에 이어져서 뒤에 게 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이 채널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재생 목록은 만약 하나 올릴 거다라고 하면 해당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개를 올릴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들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요. 새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재생 목록에 제목을 적을 수 있고, 공개 상태에서 만들기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에 넣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재생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넣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그런 데다가 이 재생 목록에 지금 올릴 동영상을 같이 넣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소개, 예를 들어서 땡땡몰 상품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위생용품 뭐 특별전 해가지고 또 다른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낼 때 이 재생 목록과 이 재생 목록에 동시에 넣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청자층.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아마 재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좀 유명했던 분이 1년에 17억을 번다고 하셨던 대도서관 씨가 회자가 됩니다. 그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생기면서 그분은 잽도 안 된다. 어린이 유튜버가 어마어마한 돈을 끌더라 하면서 어린이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람튜브라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 아마 강남에 빌딩도 샀다면서요. 나이는 9살인데. 예.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좀 파고들 걸 자괴감이 들고,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심심하면 못 참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은 저도 키워보진 않았지만은 키우고 있는 옆에 이제 친구의 예를 보면은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조용해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찡얼찡얼 거리거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아이들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영상 찍어서 올렸었던 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죠. 일단 광고 수입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을 쓰는 어떤 홍보 수입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그 보람튜브의 아이는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60만 원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올려야 되고 그 애들이 눈을 떼지 않을 만한 영상을 올리려면은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잠들어 있는 아빠의 지갑을 터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달리는 어떤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벨트인가? 그래가지고 끈으로 왜 조그만한 장난감 자동차에다 묶어놓고 자동차로 달리는 그런 이상한 영상들. 사실은 되게 자극적인 영상이죠. 그런 것들을 막 올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되게 위험하다. 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욕을 먹는 데가 유튜브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예 아동용 영상이다라고 하면 광고를 넣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게끔 나온 거고 우리는 근데 광고 넣어도 되죠? 아동용 영상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눌러서 풀어버리면 돼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유료 프로모션 뭐 태그 요거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 위에 거를 이제 눌러서 푸른 거예요. 그쵸? 자, 요거는 유료 프로모션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는 풀고, 자, 이 밑에는 이제 태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태그는 무엇이냐면 동영상을 찾을 때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 넣는 거는 보여진다고 했죠. 이렇게 넣는 거는 여기다 넣는 건 안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연습 중 동영상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 업로드하기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 있다가 올려볼 때 안 뜰 거예요. 하지만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할 때 크롤러가 걸러낼 때는 얘네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그와 그리고 해시태그 두 개 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언어 및 자막인데요. 나는 우리나라만 생각할 거야. 그럼 자막이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도 이 영상이 올려졌으면 좋겠어 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땐 이제 다른 나라 자막을 더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녹화 날짜 및 위치 이거를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 놓으시면은 그 날짜 또는 위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녹화 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넣으면은 그 녹화 날짜가 찍혀서 보이기도 합니다. 라이센스 및 배포 여기 퍼가기 허용할 거냐 아니면 구독 피드에 게시할 거냐 이런 건데요. 요거는 구독자한테 알림이 전송되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중요한 영상이 아니면 구독자한테 알림 전송이 안 되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게 홍보용 영상이면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는 이 영상이 어느 분류에 속하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무슨 영상이다. 예를 들어 뭐 교육 영상일 수도 있고 일상에 대한 거면 인물 블로그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거고요. 댓글 및 평가. 네, 댓글을 부적절한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내 거에 뭐 토를 다는 게 싫어요. 그럼 댓글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에 좋아요, 싫어요를 표시한 시청자 수가 표시되게 해줄 수도 있죠. 자, 옆으로 가서 이제 동영상 요소로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최종 화면을 추가를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최종 화면 추가라는 건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맨 끝에 보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최종 화면 추가인데
지금은 이 영상을 지금 처음 올리시는 거면 최종 화면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카드 또한 원래 영상을 보는 중에 이 영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전개를 다시 보게 한다든지 이럴 때 카드를 추가하는 건데 현재는 영상을 하나도 안 올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 추가도 지금은 연결하지 않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연결하는 걸로 하고 공개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공개할 그런 시기예요. 근데 보통은 공개로 해놓겠죠? 네. 그래서 공개로 영상을 해놔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냥 공개로 해주세요. 뭐 특별하게 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은 오늘 이게 다 올라가지 않고 이건 오늘, 이건 내일, 이건 다음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예약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달 며칠 때에 시간이 올라가게 하겠다. 이런 거를 해놓으면 그때 이제 영상이 방영이 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처럼 예약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영상 올리시는 부분들은 다 설명을 했고 이제 밑에 게시를 누르게 되면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게시된 영상으로 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링크가 이제 동영상 링크인 거예요. 일단 닫을게요. 자, 채널 영상이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한번 눌러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해시태그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영상입니다 하면서 비틀리로 연결해 놓은 것도 보이네요. 여길 누르면은 비틀리로 연결된 전혀 생뚱맞지만 트롤리 버거젤리 후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후기 부분으로 연결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후기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그 상품을 사는 곳으로 연결했다면 저 상품을 보고 흥미를 느낀 사람이 바로 밑에 판매하는 곳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시연을 하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해시태그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샵 한일컴퓨터학원을 일부러 넣었어요. 자, 이거를 누르면은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을 샵으로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물론 제가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떠 있고 어떤 건 안 떠 있고 막 이러는데 저 마수리 씨는 뭐죠? 예, 어쨌든 이렇게 몇몇 가지 한일컴퓨터학원이란 관련 검색어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렵지는 않죠. 나중에 이거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를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반대로 공유를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업로드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할 때는 3개를 업로드할 거예요. 아까 편집한 거 하나, 편집하기 전 영상 아마 2개나 3개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그냥 올려주세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 화면이랑 그리고 카드 그 기능 2가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편집해서 올리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튜브를 복사를 해서 이제 블로그를 잠깐 열게요. 만약에 제가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해서 글을 적을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적었다 쳐요. 뭐 사실은 뭐 마땅치 않아서 그냥 막 지었어요. 자,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럼 얘는 지우면 되고요. 지금 영상 테스트인데 일단 잠깐 발행해 볼게요.
사실 얘도 어디 있든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일상 이야기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당연히 얘만 올리지 않아요. 여기다 이제 내용하고 사진하고 글하고 적는 건 저번에 했죠. 그러고 이 영상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걸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보는 동안의 시간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체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 동영상이 한번 재생이 되죠. 그래서 저 재생 시간도 더 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여기에다가는 내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관련 제품을 사러 가게, 그렇게 링크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쓰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에도 저걸 붙이면 들어가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또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십니다. 그죠? 잠깐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또 설마 메모리가 또 없다고 뜨진 않겠죠? 걱정 살짝 되네. 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행이다. 자, 여기 동영상에 가서 요 링크 걸기에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눌러서 보면은 그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져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하게 되었을 때 그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는 영상을 활용하실 때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홍보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 페이지 아무거나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페이지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 그냥 무작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동영상을 넣는 게 있어요. 그죠? 사진 동영상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전에 만든 영상, 테스트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영상에 이제 제목하고 여기 설명 잠깐 적고, 그러고 다음 누르면은 이 영상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좋은 점이 오토플레이가 돼요. 자동으로 재생이 되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드에 뜬 영상에서 재밌다 싶으면 또 눌러서 보기도 하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비트블리로 줄여놨던 아까 링크를 여기 안에다가 같이 넣어놨다면 거기 있는 제품을 사러도 가겠죠. 그렇게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요, 요거를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지 않냐. 이 경우는 들어가지긴 들어가지는데 그냥 미리 보기 영상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게시를 했다 쳐요. 위에는 뭐 지워도 되고 당연히. 뭐 그냥 대충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업로드가 되긴 되는데 아까처럼 영상을 바로 그냥 내가 집어넣었다면 얘가 영상이 오토플레이가 되지만,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는 오토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누르면은 당연히 유튜브로 이제 열어지면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눌러서 또 보게까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려면은 물론 해도 되긴 하지만은 좀 어그로를 좀 잘 끄는 제목 같은 걸 좀 적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지 마시고 요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걔가 막 되게 길어요. 그 긴 중에서 약간만 잘라요. 뭐 1분? 뭐 1분 안으로 한 몇 초 정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동영상으로 띄워서 넣는 거 그렇게 넣으시면은 예, 그러고 링크 넣고 그렇게 하면 링크 주소를 눌러서 이제 또 들어가서 구매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 쇼핑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영상을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쓸만한 여러 가지 매체들에 활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를 하나 해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지금 요건 제가 제거할게요. 영상을 이렇게 하나 올려보시고 혹시 시간적으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뭐 블로그에다 올려보셔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셔도 되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판매를 직접 하시는 거니까 블로그에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열어서 올려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구나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을 총 3개를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은 편집 영상 하나, 편집되지 않은 영상 2개 이렇게를 올려서 총 3개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편집된 영상은 기왕 우리가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블로그에다가 붙여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금 영상에서 안 돼요. 여기 세부 정보라는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요. 이렇게 동영상에 내가 올려놨던 설명이나 제목, 옵션을 더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옆으로 보면은 공개 상태와 재생 목록, 최종 화면, 카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최종 화면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걸 최종 화면이라고 합니다.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영상의 요소는 여기서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재생 목록 1개에다가 구독 1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동영상이 2개 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또는 최종 화면에 플러스를 해라. 그래서 동영상을 플러스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나는 영상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끝나기 20초 전부터 나오게 되어 있긴 한데 요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영상이 이때부터 나오지 않고 좀 뒤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끝나는 시간대가 만약에 끝나기 한 10초 전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동영상의 위치를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된 동영상으로 자동 추천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특정한 동영상을 선택해서 나는 이게 끝나고 나서는 요걸 보게끔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최종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할 거면 이렇게 누르면 또한 최종 화면을 넣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번엔 나는 재생 목록이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재생 목록으로 띄워주시는 것 또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힐링나들이라고 해놨던 재생 목록이 있다면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그 다음 영상 1개만 본다면 얘는 영상을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재생 목록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영상이 보이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넣는 영상을 어떤 영상으로 넣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최종 화면에 내가 구독 버튼도 넣겠다. 그럼 구독 버튼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영상과 영상은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게요.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다 라고 한다면 구독도 가급적이면 재생 목록 나올 때쯤 나오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최종 화면에 저장이 돼서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볼게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아까 구독 버튼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는 버튼이 있죠? 만약에 제가 이 영상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늦었나 봐요. 잠깐만요. 영상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생 목록이 나오면서 이 안에 있는 재생 목록이 다 재생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재생 목록이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체는 되게 짤막짤막하니까 보시다시피 다음 영상으로 쉽게 넘어가셔서 바로 보여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재생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언제 보신 적 있죠? 이런 게 바로 카드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제가 여기 김장김치 만들기라는 영상에다 카드를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해당 카드로 넘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게 영상의 중간에 이렇게 카드가 나오게 하는 걸 카드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카드 또한 연결하시는 건 쉬워요. 바로 이렇게 카드를 누르시고 연결하고자 하는 카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추가. 그래서 내가 재생 목록으로 추가할 거면 만들기. 그러면 올린 영상이나 아니면 재생 목록 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연습용 동영상으로 추가하고 싶고 나는 티저 텍스트를 적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든다면 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쯤에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연습용 동영상 보기라고 나오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화면과 카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려우셨나요? 막상 해보시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 보고 나서 분석이랑 편집기, 댓글, 자막에 대한 부분들도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영상이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끌어왔는지 분석을 가보시면은 대략적인 동영상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테스트용 영상 좀 전에 올린 거 조회수가 4건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채널 평균 조회수랑 트래픽, 예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테스트 영상이라 안 봐도 됐었는데 많이들 보셨네요. 생각보다. 도달 범위 보시면은 기타 유튜브 기능과 외부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도 아직 시청자층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층과 수익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어느 정도 조회가 된 것들은 이런 게 이제 더 자세하게 떠요. 자, 이번엔 편집기를 가보는데요. 실제 여기 편집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편집을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자르기가 애매해요. 자, 여기까지 나는 자를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모두 지우기 미리 보기가 있죠? 자, 미리 보겠다면은 이만큼이 분할이 돼서 여기까지 안 나고 요 위에서부터 보이는 거다 이런 거고요. 자르기 수정해서 내가 분할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하겠다. 그럼 이게 자르기가 그냥 분할되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분할을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분할되는 부분이 보이고 그런 게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을 해서 이만큼을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지우기가 돼버리고 일단은 아직 마땅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음악을 넣을 수 있어요. 오디오를 들어가서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내가 여기서 트랙을 재생을 해보고 이 음악이 좋다 하면은 재생 목록에 추가해서 음악을 더 넣는 거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 또한 자세하게 내가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넣겠다 이런 식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굿믹스해서 작업하고 가져오시는 게 편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얘도 최종 화면을 추가하는 란이 여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넣었던 최종 화면 외에도 내가 최종 화면 추가하겠다 여기서 넣을 수 있고, 글쎄 여기서 조금 쓸만한 기능이라고 하기도 또 뭐한데 블러라는 기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 블러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을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직접 흐리게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사람이야. 그래서 흐리게 해야 돼. 아마 이렇게 흐리게 처리하면요, 그게 따라다니면서 흐려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흐림이 잘 된 것 같은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어차피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쵸? 글쎄요, 뭐 이거라도 좋다면 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좋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어봐서, 예, 차라리 그냥 고믹스에서 뭐 모양으로 가리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 블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은 이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는 란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댓글을 여기서 보고 검토할 수가 있고요. 자막도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추가해서 자막 연결할 수 있는 거 보이고요. 자, 일단 이 영상 쪽에서 이제 나가서 다시 바깥쪽에 있는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동영상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아까 분석 보셨고 댓글 보셨고 유튜브에서 보기, 그 옆에 땡땡땡은 뭐냐면 이 링크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돈을 들여서 구글 애드워즈라고 하죠,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어차피 내 컨텐츠니까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삭제하겠다, 그럴 때 완전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게 땡땡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생 목록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힐링 나들이가 하나가 비어있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수정을 해서 이 힐링 나들이라고 해놓은 요 부분을 없앨 거다. 그럼 땡땡땡 눌러서 동영상 재생 목록을 삭제하시면은 내가 재생 목록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 계속 설명할게요. 뭐 채널의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걸 올렸고 조회수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보이죠? 예, 정말로 테스트 영상인데 4명이나 볼 줄이야. 예, 순간 당황했네요. 자, 어쨌든 조회수 대놓고 테스트인데 그죠? 시청시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지금 현재 쓰지 않는 계정이라서 이런 영상 올려도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자, 일단 재생 목록 넣고 분석을 보시는데 이 분석은 뭐냐면요, 아까는 동영상 하나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지금은 전체 채널에 대한 분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의 조회수는 587 정도로 시청시간은 15.6, 구독자가 1명 늘었고, 인기 영상은 공문서 작성을 조회수 11건, 뭐 사이즈표 만드는 거 6건, 이런 식으로 봤다네요. 제가 안 올린 지 꽤 됐는데도 이만큼 봤다고 해요. 예, 조회수들 옆에 보여지죠? 예, 그래서 도달 범위는 얼마나 이게 도달이 됐고, 클릭은 노출에 대해서 얼마나 클릭을 했고, 참여도로 보면은 시청시간은 평균적으로 대충 15.6시간 정도 시청을 하고 있고, 시청자 수는 이렇게 아무래도 감소를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독자가 얼마 전에 증가한 게 있고요. 수익은 연결 안 했으니까 수익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기 영상과 그 영상의 상위 동영상, 재생 목록과 상위 카드,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댓글은 채널에 대한 댓글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거, 그리고 사라튜터님께서 올렸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는 게 보이죠?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올린 거였는데 그게 마음에 드셨던 분이 아마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자, 자막. 여기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채널 자막들을 내가 업로드할 때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영어만이 아니라 뭐 더 추가해서 자막을 더 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요거 같은 경우는 채널에 대해 수익 창출을 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약 12개월간 채널의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채널의 경우는 69명 구독자가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거 시청 시간은 315시간으로 4,000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못 건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계정을 다른 거를 또 볼까요? 자, 요 계정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게 다르게 또 보이겠죠? 자, 구독자가 175명이니까 부족하죠. 그쵸?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못 건다. 근데 내가 이거를 자격을 충족한다면 알림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알림을 받아 놓을 수도 있죠.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죠? 네.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오디오 라이브러리예요. 요건 이제 오디오 보관함.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려고 해요. 어쨌든 마음에 드는 노래들은요,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쓰시지 마시고 미리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음악을 괜찮다 싶은 것들은 받아 놓는 게 편해요. 작업하실 때 그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댓글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댓글들 보이죠? 네. 최근에 이런 댓글들 확인됐었고, 설정. 자, 여기는 내가 만약에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통화 단위를 어떤 단위로 받을 거냐, 채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키워드는 그냥 교육하고 마케팅 쪽으로 넣었어요. 키워드는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자동화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뭔가의 어떤 키워드를 더 넣고 싶다면 키워드는 더 넣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관심 있는 채널 추천으로 제 채널이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급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아동용 컨텐츠 요거 절대 나는 업로드 안 할 거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설정을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글 애드스 계정을 연결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광고를 하려고 해요. 여기다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광고로 퍼뜨리고자 한다면 계정 연결을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기타 채널 설정의 고급 채널 설정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은 채널에 대한 국가나 광고, 애드워즈 계정, 채널 연결된 사이트나 이런 것들 표시할 때 구글의 애널리틱스 속성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서 구글의 애널리틱스에서 유튜브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어느 시간대 방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항상 동영상 넣을 때마다 제목하고 설명을 적으셨었는데, 사실 그거를 매번 비슷하게 적어야 되는 경우는 매번 똑같이 적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제목과 설명이 항상 비슷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에는 난 어차피 교육 컨텐츠만 올린다라고 한다면 굳이 제목하고 내용을 매번 똑같이 적어 놓고 약간씩만 수정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 고급 설정에서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까지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커뮤니티에서는 자동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는 원래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명이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구독자 수가 막 100만 명이 넘고 막 그렇게 되면요, 내가 그 채널의 그 구독자들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줄 수 있는 어떤 관리자, 운영자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짜 저도 좀 기분이 순간 나빴던 거가 있는데, 댓글을 다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진짜 욕을 달았어요. 욕을 할 만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무슨 욕이냐면 뭐가 안 됐나 봐요. 뭐가 그래도 뭐 안 됐다고 뭐 그걸 가지고 욕을 했는데, 안 되긴 개뿔. 다시 시도해봐도 나도 되는구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차단은 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유튜브가 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외에도 차단되는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차단된 단어 추가를 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허용에 대한 부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채널에 보시면 기본 설정, 고급 설정만 있는 게 아니라 브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제 영상에서 보시면요. 잠깐 제가 취소 좀 하고 영상을 그냥 아무거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열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가 뜨고 여기 올려놓으면 구독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채널 링크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브랜딩이에요. 그러면 동영상을 넣는 거에는 내가 이걸 일일이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누르면 바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구독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이 영상 볼 때도 내 로고가 이쪽에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브랜딩이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브랜딩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설정에서 채널에 보시면은 브랜딩이라는 이 메뉴인데요. 여기 전체 그냥 영상이 뜨게끔 하세요. 이게 끝에만 뜨거나 시작 시간으로 맞춰서 놓기보다도 전체에 뜨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워터마크를 넣는 거는 사이즈는 150에 150짜리 사이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넣어놔서 이게 안 뜨는 것 같긴 한데 삭제를 잠깐 해보면 150에 150 픽셀 PNG나 GIF 형식으로 넣어라 라고 하죠. 그게 왜냐면은 JPG, 지금 제가 아까 저기 만든 건 JPG로 넣은 거였기는 해요. 근데 사각형으로 다 채워져서 이쁘지는 않죠. 그래서 PNG나 GIF로 제작해서 넣으면은 예쁘게 보여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넣어놓으면 조금 더 브랜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다가만 넣으면 사람들이 만약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얘가 다운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곰믹스 같은 데서는 간단하게 로고를 여기다 살짝 넣으시고 여기 브랜딩에는 브랜딩 모양만 살짝 넣어가지고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얼추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나와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영상 중에서 내가 올렸었던 영상 중에서 처음에 이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뜨게끔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채널 맞춤 설정에 잠깐 가보면 여기 채널이던가? 이 앞부분에 영상을 넣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갔냐? 그래서 지금 구독을 했을 때 뜨는 영상과 구독을 하지 않았을 때 뜨는 영상이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고 요거는 아마 안 넣으신 분은 아마 바로 떠 있을 건데 저는 요게 지금은 넣어놔서 그런지 메뉴 찾는 게 조금 힘들어서 다음번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어떤 방송을 하겠다. 그럴 때는 동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두시면은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누르면은 지금 만약 웹캠이 설치가 돼 있다면 이렇게 스튜디오로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고요. 방송 제목은 테스트 중,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난 공개 안 할 거니까 비공개로 할게요. 네,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 안 할 거니까 일단 두고 아동용 아니고 옵션을 더 봐서 교육 영상이다. 그리고 제가 연결해 놓은 드로이드 캠이나 뭔가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웹캠이랑 고급 설정 채팅 허용하겠다 해놓고 만약에 이거를 다음을 누르면 지금처럼 아이고 죄송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미리 보고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제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렇게 채팅창이 있어서 채팅이 쭉 들어오는 걸 저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채팅을 하는 일종의 공개 어떤 수업, 화상 수업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얼굴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열심히 제가 제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그래서 갑자기 사리가 눌리네. 아이고. 네, 어쨌든 요거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게 남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올라갔고 이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편집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해서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생방송을 하시고 나서는 여기서 추가를 해서 내가 계속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남게끔 해주시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다만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유튜브가 있죠, 당연히. 그쵸?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는 것도 돼요. 그것도 아시죠?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생방송도 할 수 있었어요. 스트리밍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약간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수익 창출 부분에서 아마 그런 것도 그래, 안녕하세요.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슈퍼챗은 뭐냐면 우리 별사탕? 별풍선 들어보셨죠? 그 별풍선이라는 게 이 유튜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생방송 중에 누군가가 별사탕 같이 슈퍼챗을 쏘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얼마씩 나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슈퍼챗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하실 수가 없고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쌓여서 슈퍼챗이 가능해질 때부터 아마 그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창출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페이스북 부분 설명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